이혼 과정의 마지막인 보존 처분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아마도 보존 처분이라는 용어 자체도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도 그 소송이 종료되기까지는 꽤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반 민사소송 절차에 비해서 특히 이혼 소송은 가사 조사 절차가 있고 조정 절차가 특히 빈번히 이용되기 때문에 더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상대방의 재산 상태가 변한다든가 혹은 다툼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관해서 멸실이나 처분 등 사실상 혹은 법률상 변경이 생기게 되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시일과 경비만을 소비하고 실질적인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일반 재산이나 혹은 다툼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현 상태대로 동결시켜 두거나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 관계를 형성시켜 두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생기지요. 바로 이러한 조치를 보존처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는 분들은 통상 이혼소송보다 앞서서 혹은 동시에 보존처분을 구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소송이 제기되면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우려가 많아서 이를 동결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결문에 의해 권리가 인정되더라도 강제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금전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 소송이 끝나 판결문을 얻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려서 승소 판결을 얻은 후에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이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재산이 사라져서 판결문만 쥐고 있을 뿐 실제 회수가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강제집행이 개시되기까지 채무자의 일반 재산이나 계쟁 목적물의 현상을 동결시켜 두거나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 관계를 형성시켜 두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나중에 확정 판결을 얻었을 때 그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때까지 채권자가 입게 될지도 모르는 손해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보존처분입니다. 다음은 종류를 보실 텐데요. 보존처분은 크게 가압류와 가처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의 집행 보존을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현상대로 유지시키는 보존 절차를 가리킵니다. 즉,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미리 취하는 조치입니다.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청구를 하거나 재산 분할을 금전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가압류를 함께 하는 경우가 많고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상 재산에 따라서 부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등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 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존하기 위한 보존제도를 말하는데요.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계쟁물이란 다툼의 대상을 말하는데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합니다.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재산 분할 청구를 할 때 금전의 지급을 구하지 않고 재산의 전부나 일부의 이전을 구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가처분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에서 활용되는 가처분은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입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는 것으로 현재의 위험 방지가 주 목적입니다. 실무상 이혼소송에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이용되는 사례는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중에서
특히 가처분을 통하여 본안 판결에서 얻고자 하는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권리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단행적 가처분 또는 만족적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건물 명도 청구권을 본안의 권리로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해서 임시로 그 건물에 점유자의 지위를 준다든지 아니면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임금의 계속 지급을 명하는 등의 가처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소송에 활용되는 예는 거의 없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존 처분이 무엇인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보셨는데요. 이제 사례를 보시면서 그 내용을 파악하시면 이해에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위에서 보신 사례는 사업을 운영하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는 아내의 경우입니다. 남편의 재산 내역과 아내가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인 것을 눈치챈 남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미 여러분께서는 짐작하시겠지만 바로 이런 경우에 보존 처분이 필요한 겁니다. 남편 명의의 재산이 부동산도 있고 주식, 현금, 그리고 자동차도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보존 처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존 처분을 하려면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피보존 권리가 있어야 하고 또 보존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피보존 권리라는 용어도 여러분께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보다 쉽게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말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 보존 처분을 할 수 있으려면 법적으로 보존되어야 할 권리와 또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존 처분을 하기 위한 요건과 종류 등을 알아보시면서 이 사례와 관련하여 아내가 취할 수 있는 보존 방법으로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보존 처분의 요건으로는 우선 피보존 권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법적으로 보존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혼 소송에서는 어떤 것이 될까요? 네, 바로 이혼 소송에서는 대개 위자료 청구권이나 재산 분할 청구권 또는 양자 모두가 피보존 권리가 됩니다. 그런데 보존 처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위에서 보신 사례는 사업을 운영하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려는 아내의 경우입니다. 남편의 재산 내역과 아내가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인 것을 눈치챈 남편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이미 여러분께서는 짐작하시겠지만 바로 이런 경우에 보존 처분이 필요한 겁니다. 남편 명의의 재산이 부동산도 있고 주식, 현금, 그리고 자동차도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보존 처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존 처분을 하려면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 있어야 합니다.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피보존 권리가 있어야 하고 또 보존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피보존 권리라는 용어도 여러분께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보다 쉽게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말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 보존 처분을 할 수 있으려면 법적으로 보존되어야 할 권리와 또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존 처분을 하기 위한 요건과 종류 등을 알아보시면서 이 사례와 관련하여 아내가 취할 수 있는 보존 방법으로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보존 처분의 요건으로는 우선 피보존 권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즉, 법적으로 보존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혼 소송에서는 어떤 것이 될까요? 네, 바로 이혼 소송에서는 대개 위자료 청구권이나 재산 분할 청구권 또는 양자 모두가 피보존 권리가 됩니다. 그런데 보존 처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먼저 가압류의 피보전 권리에 대해서는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금전채권이나 금전채권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을 것, 강제집행에 적합한 권리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보통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분할 청구를 할 때 부부 쌍방의 재산 중 원고의 몫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금전으로 환산해야만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만일 시가 파악이 안 되거나 금전 이외의 재산을 원하여 권리의 일부나 전부의 이전을 원한다면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가처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의 요건으로는 물건 또는 권리의 이행을 목적으로 한 청구권, 청구권이 성립하여 있을 것, 민사소송 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로서 강제집행에 적합한 권리일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혼소송의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산의 시가 파악이 안 되거나 금전 이외의 재산을 원하여 재산 분할로 권리의 일부나 전부의 이전을 원하는 경우, 예컨대 어떤 부동산의 소유권 2분의 1 지분의 이전 청구를 할 때에 미리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보전 처분의 다른 요건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데요. 보전 처분은 소송에 의해 권리의 존부가 확정되기 전에 그 집행을 보전하여 주고자 하는 제도이므로 채무자에게는 큰 불편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전 처분은 채무자에게 그와 같은 불편을 감소시키더라도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미리 보전 처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이를 가리켜서 보전의 필요성이라고 합니다. 통상 가압류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책임 재산을 낭비, 훼손, 포기, 은닉, 염가 매매 또는 도망, 주거 부정 등의 이유로 본안 판결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이 매우 어려울 염려가 있을 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의 경우에는 채무자나 그 밖의 사람이 강제집행의 목적물을 멸실, 훼손, 양도하는 경우와 같이 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해질 때에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 청구권과 재산분할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로 하여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통 상대방이 순순히 응하지 않고 처분이나 담보를 설정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킬 염려가 있으므로 대체로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보전처분 신청을 어떻게 하는지 법원에서의 심리와 재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전처분의 신청은 보통 분한소송, 즉 이혼소송을 말하는데요. 분한소송의 제기 전 혹은 분한소송과 동시에 하지만 분한소송이 이미 제기된 경우에도 집행 권한을 얻기 전까지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집행 권한을 얻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전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보전처분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집행 권한이란 사법상의 극부 의무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집행력이 부여된 공중의 문서를 말하며 흔히 집행명의 또는 채무명의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집행 권한은 법원의 확정 판결인데 그 중에서도 강제 이행을 위해서는 이행의 소를 인용하는 이행 판결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이혼소송의 경우에 만일 법원에서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그 얼마를 지급하라 등으로 판결이 나왔다면 바로 이 판결 결정문이 집행 권한이 되는 것입니다. 보전처분의 신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당사자 및 법정 대리인 또는 소송 대리인의 표시,
신청 취지 및 신청의 이유, 즉 피보전 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말합니다. 관할 법원의 표시, 소명 방법의 표시, 목적물의 표시, 일자 표시 및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인지를 첨부해야 합니다. 현재 2,000원이지만 지급보증 위탁 문서의 제출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입니다. 당사자와 대리인을 표시할 때에는 이름, 주소, 연락처, 즉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주소 등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신청의 취지는 보전 신청을 통해 구하려고 하는 보전 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예컨대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한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라는 결정을 고함과 같이 기재합니다. 신청의 이유는 신청의 취지를 구하는 근거가 되는 이유를 말하며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에는 이혼 사유와 이혼 청구권의 발생, 그에 기한 위자료 청구권 및 재산 분할 청구권 등의 피보전 권리와 본안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집행이 어려운 사정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청이 관할권 있는 법원에 제대로 신청되었는지를 심사할 수 있도록 법원을 표시해야 하고 서증이나 즉시 조사할 수 있는 검증물 등을 소명 방법으로 제출하면서 표시해야 합니다. 목적물 표시와 관련하여서는 우선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목적물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가압류의 경우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지만 실무상 유체동산 가압류 이외에는 거의 예외 없이 신청서에 목적물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취하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피보전 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 판단 없이 소명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고 일정한 행위를 금지시키거나 임시의 법률관계 등을 형성하는 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아무런 의무가 없이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의해 채권자에게 채권 보전 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나중에 그것이 부적절한 것이었다고 밝혀지면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보전 처분을 내려줄 때 대부분 담보 제공 명령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담보액은 청구 채권액과 가처분 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법원이 정합니다. 담보의 제공은 금전이나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이 중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면 채권자의 부담이 한결 줄어들지만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 자동차 또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할 때에는 미리 은행 등과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는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가압류 신청서의 그 취지를 함께 기재합니다. 그러나 유체동산, 예금채권, 급여채권 등의 가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공탁금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 현금 공탁을 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담보 제공 명령을 받은 후 정해진 기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보전처분 신청은 각하됩니다. 보전처분의 효력은 재판이 고지된 때에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보전처분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집행을 하게 되면 집행에 의하여 채무자가 알게 되었으므로 집행 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보전처분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를 위한 구제제도로는 이의신청과 취소신청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의 절차는 결정의 형식으로 발령된 보전처분에 대해 보전처분의 신청의 당부를
변론에 의해 재심사하는 절차입니다. 판결의 형식으로 발령된 보존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통상의 상소의 방법으로 불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사건은 보존처분을 발령한 법원의 전속 권한에 속합니다. 또한 보존처분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이의신청은 가능합니다. 네, 조금 딱딱한 내용을 연속해서 보고 계시는데요. 물론 세세하고 중요한 문제는 대리인이 처리를 하면 되는 것이지만 당사자 본인들도 이런 내용을 대강은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계속해서 보존처분에 대한 구제, 즉 불복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존처분의 신청에 당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현재 보존처분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보존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해당 사유를 이혼소송의 경우와 연관지어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먼저 채권자가 본안의 제소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인데요. 보존처분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제소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법원이 기간을 정해 소송을 제기하도록 명령을 내렸지만 그 기간 내에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는 보존처분의 발령 후 보존처분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의 사정이 바뀌어서 보존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보존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변제를 하여 피보전 권리의 전부나 일부가 소멸, 변경된 경우, 채무액을 공탁한 경우, 보존처분 집행 후 5년간 본안의 소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담보 제공으로 인한 취소인데요.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집행 보전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확보하는 제도이므로 채무자가 적당한 담보를 제공한다면 굳이 일반 재산을 가압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가압류 결정상의 해당 금액을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의 취소, 정지를 구할 수도 있지만 법원이 자유재량에 의해 명한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해당 공탁을 하고 가압류 집행의 취소나 정지를 구하는 절차가 많이 활용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 취소 사유는 성질상 가처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특별 사정에 의한 취소에 대해서 보면 가처분은 금전채권의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담보만을 제공한다고 해서 곧 취소해주는 것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가처분으로 인해 채무자가 큰 손해를 입게 되거나 채권자의 피보전 권리가 금전적 보상으로도 종국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채무자의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특별 사정에 의한 가처분 취소가 이용되는 사례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혼소송에서의 보존처분과 그 집행을 보겠는데요. 아래에서는 이혼소송을 하면서 자주 이용하는 가압류와 가처분의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적으로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가 가장 흔히 사용됩니다. 종류로는 크게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와 부동산 수익권에 대한 가압류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가압류는 강제 경매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부동산 수익권 가압류는 강제 관리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이혼 소송을 할 때 흔히 이용하는 것은 전자이며 따라서 이를 집중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에 대해서 자세히 보면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할 때에는 일반적인 송달료 외에 등기 촉탁에 필요한 등록세, 현재 청구 금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합니다. 지방교육세, 등록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데요. 이를 납부해야 하고
부동산 목록과 등기부 등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가압류를 발령한 법원이 동시에 집행법원이 되어서 재판과 동시에 등기소에 기입등기를 촉탁하여 등기됨으로써 집행이 됩니다. 나아가 부동산 가압류 결정이 있으면 목적물에 대해 채무자가 매매, 증여, 질권 설정 등 담보권 설정,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만일 채무자가 처분 금지를 어기고 처분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거래 행위는 전적으로 유효하고 단지 그것을 가압류 채권자 또는 가압류에 기한 집행 절차에 참가하는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없음에 그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가압류의 상대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가압류되더라도 채무자는 계속 목적물을 이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에 대해 보겠는데요. 자동차는 민법상으로는 동산으로 취급되지만 권리 변동에 등록이 필요하여 부동산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나온 경우 집행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집행과 같이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한편 자동차 가압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등록 원부 등본을 첨부하고 등록 원부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목적물을 특정해야 합니다. 유체동산 가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통상 가압류할 유체동산을 특정하지 않고 채무자의 유체동산 전체를 대상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체동산 가압류는 집행관이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에 직접 압류 표지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다른 가압류에 비해 채무자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이 크고 영업용 뒷기나 생산 설비에 가압류 집행이 되면 채무자의 신용까지 악화되어 채무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에 대해서는 피보존 권리와 보존의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보다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청구 금액의 3분의 1 정도의 현금을 공탁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체동산 가압류도 부동산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처분 금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유체동산 가압류 결정이 내려질 때 집행관이 목적물을 점유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사용이 금지되지만 집행관이 채무자에게 보관을 시키는 경우에는 여전히 채무자가 통상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압류는 채권에도 가능하며 채권의 성질에 따라 지명채권의 가압류, 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가압류, 배서 금지된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혼소송에서 흔히 이용되는 지명채권에 대한 가압류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지명채권은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을 가리키는데 보증금 반환 청구권, 임금채권 등이 포함됩니다.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 부동산 가압류와 함께 매우 활발하게 이용되는 것이 바로 지명채권에 대한 가압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집행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권의 경우에는 부동산 소유자, 임금채권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제3채무자가 됩니다. 채권 가압류 결정을 송달받은 후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변제한다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 한편 이혼소송을 할 때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어떤 종류의 예금채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실무상으로는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예금의 순서를 정하여 청구 금액에 이를 때까지 금액으로 채권을 표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한편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로는 유체동산, 금전채권, 부동산 등이 아니어도 지적재산권, 골프회원권, 신주인수권, 예탁유가증권 등에 대한 가압류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가압류는 추심명령이나 전보명령 등
통상의 방법으로는 현금화하기 어렵고 대부분 특별 현금화의 방법으로 현금화해야 하므로 부동산이나 채권 가압류에 비해서는 많이 이용되지 않는 편입니다. 그럼 각각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골프 회원권 등은 그 내용에 따라 가압류의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예탁금 회원제의 경우에는 시설 이용권과 예탁금 반환 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는데 회원권 자체를 가압류하는 방법과 회원이 탈회할 때 행사할 수 있는 정지조건부 채권인 예치금 반환 청구권을 가압류하는 방법이 있지만 통상 전자의 방법을 이용합니다. 주식에 대한 가압류 집행은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지 여부, 증권예탁원의 예탁 또는 보호 예수되었는지 여부, 회사의 주권 불소지 신고 여부, 채무자가 주권을 점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집행 방법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주식회사 설립 시 또는 신주 발행 시 주주로 될 때까지의 주식 인수인의 지위를 권리주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식 인수인의 주권 교부 청구권에 대해서는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주권 발행 전의 주식에 대해서는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 납입기일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주권 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으므로 주식 자체를 가압류할 수 없습니다. 한편 주권 발행 후의 주식에 대해서인데요. 예탁 유가증권에 대해 가압류 결정이 내려지면 예탁원 또는 예탁자에 대하여 예탁 유가증권 지분에 관한 계좌 대체와 증권의 반환을 금지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장외 계좌를 관리하는 예탁자의 명칭 및 소재지, 그 지점명 및 소재지, 유가증권 발행회사의 명칭,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등의 사항을 특정해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공사 금지 가처분, 진입 금지 가처분, 공사 방해 금지 가처분, 인도 가처분 등 많은 가처분이 가능하지만 이혼 소송을 할 때에는 보통 상대방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담보권 설정 등으로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어서 처분 금지 가처분을 이용합니다. 처분 금지 가처분에 대해 조금 더 설명드리면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 이전, 저당권 전세권 설정, 임차권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전채권은 피보정 권리로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에서는 재산 분할 청구를 할 때 금액으로 환산하여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물 자체의 소유권 전부나 혹은 일부의 이전을 청구할 때 이것을 이용하게 됩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때에는 담보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의 가액을 산출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합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이 등기가 되면 채무자가 제3자에게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 담보권 설정 등의 처분 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그 처분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부동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채권의 추심 및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혼소송을 할 때에는 재산 분할 청구를 하면서 상대방이 갖는 채권의 금액을 정확히 알 수 없거나 금전채권이 아닌 경우에 그 채권의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 상대방의 처분을 금지시키기 위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양도 가능한 채권은 모두 처분 금지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건축 허가 명의 처분 금지 가처분, 수분양자 명의 변경 금지 가처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처분 금지 가처분, 무허가 건물 관리 대장상의 명의 변경 금지 가처분 등 다양한 형태의 가처분이 가능합니다. 보전처분의 집행 취소입니다. 채권자는 보전처분의 집행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언제든지 집행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채무자는 해당 금액의 공탁을 이유로 한 채무자의 가압류 집행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금액만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의 일부에 대해서 취소 신청을 할 수는 없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며, 채무자는 보전처분 신청이 취하되거나 취하 간주되었을 때 집행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집행이 취소되면 채무자는 보전처분의 구속에서 벗어나지만 소급표는 없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가압류는 종국적인 만족을 얻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여서 종국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는 본집행으로 이전을 해야만 합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서는 협의 이용과 재판상 이용, 그리고 사전처분, 보존처분까지 모두 확인하셨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설명드린다면 더욱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었겠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이혼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려드릴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